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현입니다. 코스피 5천 그리고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이 코스피 5,000피 공약을 조기 달성하고 코스닥 3,000에 대한 기대감까지 청사진을 그리면서 오늘 시장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나 올라주니까 참 감개무량하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면 FOMC가 자리에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상의 가이던스를 낼 것이냐, 향후 성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그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환율 보셨어요? 이 장 초반에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급락을 하면서 지금 1,445원대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오늘 코스닥 쪽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이렇게 좀 치중이 되는데 코스닥 재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을 받는 것이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2차 전지 쪽으로 또 매기가 좀 쏠리는 듯한 분위기가 드는데요. 그간 어쨌든 로봇이 좀 주도를 했었는데 장 초반 로봇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 켜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두 자리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분위기들 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시장 정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솔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시작을 했죠. 계속해서 5,000선에 안착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4년 만에 1,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무려 6%가 넘는 상승세에 1,057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다시 하락하면서 5,000포인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5.7% 상승한 1,05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화 강세에 환율은 1,440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무려 1조 2천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5천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죠.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된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카카오페이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빨간불 강하게 켜냈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S입니다. 이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지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중복 상장 논란이 됐던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의 IPO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증시 관련 오찬에서 이 LS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중복 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오늘 LS는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 추진을 철회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LS의 즉각적인 피드백에 현재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로봇 관련 밸류를 받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로봇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대감이 함께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오늘 전고체 배터리주는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 로봇주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따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4% 상승하면서 1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1시간 간격으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주는 로봇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이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경제의 맥과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1월 26일 역시 5,000피 달성과 역시 기억에 좀 남을 만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틴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코스닥이 저희가 매번 얘기했듯이 드디어 키 맞추기를 좀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계속 그런 시각을 유지해 주셨었는데 오늘 네. 전반적으로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있는 듯합니다. 좀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정말 역대급으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이 보시면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1050포인트까지 또 올라서면서 대략 장중에 또 오전에 한 10시쯤에 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어요. 그만큼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 또 그중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기관 쪽에서 투신과 이 금융 투자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 그중에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로봇과 또 2차 전지 등등등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은 코스닥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굉장히 크게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좀 주인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역시 그 배경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을 다음으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어떤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주식 계좌도 많이 플러스가 났을 텐데 일단 지금은 이 시장의 강세를 좀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이제 막 상승 추세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얼마나 강하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상승을 즐기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을 즐길 만한 구간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방송 통해서 금요일에 올릭스 같은 종목들 또 탑픽 최선호주로 꼽아주시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만약에 있으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누리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전략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스닥이 3,000포인트까지 만약에 이 5,000포인트 생각하지 못했던 그만큼 갈 수 있다라고 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만큼 끌고 나가고 주도주가 돼줘야만 이제 좀 가능한데 2차 전지가 우리 그 코스닥의 앞단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는 거냐, 로봇 밸류를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라는 고민도 있는데 오늘 좀 2차 전지 로봇 수급이 2차 전지로 가는 듯 하다가 대부분의 종목들 로봇이 다시 가기도 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요. 자, 2차 전지와 로봇을 같이 봐야 할까요? 둘 중에 뭐 어떻게 선호하는 쪽으로 봐야 할까? 이런 전략도 추가적으로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어쨌든 저번 주부터죠. 이 로봇 밸류를 좀 받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된다.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다양한 로봇들이 이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죠. 특히 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보시면은 이제 로봇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러는 영상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배터리들을 이제 기존의 LFP 배터리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보통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삼원계는 출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3원기 배터리가 지금 주목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이 3원기 배터리의 중요한 단점이 또 있어요. 이 폭발할 위험이 꽤 큰데 그러면 이제 폭발하지 않고 이 출력도 강한 배터리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기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스토리가 붙으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요즘 수급이 많이 붙고 있다라고 좀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리튬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뭐 ESS 관련된 모멘텀도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 로봇 밸류도 붙었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제 강하게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이 전고체 관련주들을 좀 봐야겠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가장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용 배터리를 이 단독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강하게 붙어서 이 가장 탑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재 쪽도 그렇고 그 밑에 뭐 ESS양 매출의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LNF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에 또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PNT 같은 종목도 이 전극 공정 장비, 이 턴키 방식을 한꺼번에 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또 2차전지 쪽 안에서도 장비주를 찾으시면 PNT 종목도 역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 목요일 날 거의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고점 라인 40만 원 라인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 매기가 많이 쏠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상용화까지 대략 한 2, 3년 정도는 남았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쨌든 확실하게 배터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다는 소식들 또는 이 관련된 또 금액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 이 배터리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수급 자체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2차 전지 쪽도 많이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도 충분히 저는 2차 전지 안에 있는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많이 뜨긴 했지만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낮죠.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드렸던 PNT 종목도 오늘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로 거의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관련된 또 다양한 종목군들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자세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위에 링크 오거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우리 방송 말미에 준비된 히든 종목과 함께 많은 시장 전략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LNF 같은 종목 오늘 대형주가 많이 가는 2차전지 안에서 아직은 기회가 있는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네. 하루 만에 이 PNT가 9% 슈팅이 나와서 네. 만약에 우리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하루 네. 만에 AS 전략이 좀 자세하게 필요해 보여요. 지금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갖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수익 실현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런 추가적인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PNT 종목을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로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제가 차트를 켰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47,500원 라인을 오늘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밑거리를 남기면서 지금 네, 약간 46,600원 라인, 46,500원 라인까지 살짝 내려왔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고점 라인이 위치해 있는 이 몸통 부분이죠. 이 전에 정고점 라인 보시면은 이 몸통 부분이 약 47,500원으로 잡혀 있어서 여기가 약간은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살짝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분할 매수로 조금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앞전에 잘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고 또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로봇 밸류 말고도 이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들, 뭐 전기차 쪽은 아직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ESS 관련된 기대감이 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갈 확률이 크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PNT, 이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 PNT가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중기, 단기로 봤을 때 정고점 라인인 약 5만 1,000원은 충분히 저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고 수주 잔고 또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해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 이 펀더멘탈적으로나 앞으로의 모멘텀으로나 충분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시간 간격으로 실적 발표를 내놓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HBM4까지 삼성전자 실적, 기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을 내놓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좋았던 때를 살펴보더라도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내리는 날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그 전에 그 상승 사이클이 있을 때 막 많이 올라가던 그 정도의 슈팅은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좀 쏠려갔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취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숫자를 일단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사실 주말에 나왔던 이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HBM4, 그리고 HBM4가 이제 퀄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 거기에 이어서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 AMD 같은 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납품이 내달부터 들어간다.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어쨌든 큰 소식인데 이 수급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코스다로 쏠리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분양 종목들, 특히 이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한번 켰는데요. 이 16만 원 라인을 도달하고 윗꼬리를 남기면서 지금 살짝 15만 원, 15만 2천 원 라인을 지금 약간 횡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실적 발표를 통한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잡아도 되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15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번 주 안에 한 주씩, 두 주씩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분양 종목군들도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리노공업,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고요. 그리고 유진테크도 있죠. 유진테크도 우리 11시 경제맥 TV 방송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알려드렸던 매수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에요.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8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신규 매수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주 빅 이벤트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역시 이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 추가적인 증설 계획이나
또는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이 확인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반도체 소분양 종목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진입을 가능한 종목군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라든지 조금 눌림목에 있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더 달성한 후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2 이동평균선의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앞으로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 또 알려드렸던 STI 종목도 있죠. STI 종목이 지금 아직 매수가 근처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 주 모멘텀을 기점으로 좀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린 이렇게 세 종목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둔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를 확인하고 어쨌든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눌릴 시에 약간은 한두 주씩 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소보장 쪽에서 못 간 소보장 쪽에서 조금 더 해답을 찾아보자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함께하는 공간 이동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이 QR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스틴 전문가님의 잠시 후에 공개될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 궁금해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요즘 주시는 종목들 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까도 네. 얘기해 주셨는데 PNT 오늘 하루 만에 9% 상승. 2차 전지 너무 좋았고 올릭스 같은 종목 금요일에 탑픽이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자릿대 상승폭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를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좀 눌림목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이 한국 화장품을 수출을 해주고 있는 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제품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서 재고를 관리해주고 또 해외 배송과 이 현재 마케팅까지 한 큐에 제공을 해주는 이 K-뷰티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과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개화입니다. 이제 24년도부터 25년도 작년까지는 이 미국 시장 쪽으로의 이 강력한 성장이 주도를 했었다면은 26년 올해부터는 앞전에 말씀드린 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이 본격적인 실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장의 원년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럽 쪽은 관련된 이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진입 장벽이 꽤 높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 법인과 이 물류 거점을 선점해서 이 중소 브랜드들에게 이 필수적인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한령 해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차트 보시면은 쭉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5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고요. 5만 원 위에 지금 이동평균선을 모두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추세 매매하기 좋은 시기가 완벽하게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라인, 목표가, 손절가 다들 아셔야겠죠. 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이 화장품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